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9월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뒤에 얘기하겠지만 9월 이달의 감독상 포스테코글루입니다. 와, 토트넘이 그야말로 싹쓸이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록인데 관련된 이야기로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 선수 후보가 있었어요. 훌리안 알바레즈, 제라드 보웬, 페드로 네투, 살라, 트리피어, 올리 와킨스. 그 중에서 손흥민 선수는 6골을 기록을 했고요. 팀은 3승 1무를 했으니까 손흥민 선수가 왜 이달의 선수상을 탔는지, 포스테코글루도 왜 이달의 감독상을 탔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한 기록이죠. 손흥민 선수의 활약상을 체크해 볼게요. 공식 홈페이지 기준인데 4경기 3승 1무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승점도 확실하게 확보를 손흥민 선수 득점에 의해서, 활약에 의해서 한 거고, 6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50분당 1골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뭐 거의 경기당 뭐 2골은 넣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슛이 15번입니다. 그 중에 6골을 기록을 했는데, 그러니까 슈팅 대비 전환율이 40%죠. 찬스 창출은 3번을 했습니다. 이게 유효 슈팅 15개 중에 6골이 아니에요. 슈팅 15개 중에 6골을 넣었으니까 이 전환율이 엄청나게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득점을 했는데 조금 약체를 상대로 득점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 순도나 이 선수의 활약상이 조금 평가절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한 상대 팀들이 북런던 더비, 이때 저도 진짜 박수가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저는 아스날 팬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저 그때 표정 보셨잖아요. 멀티골 2골 넣었죠. 리버풀 상대로 1골, 버니 상대로 2골. 그러니까 특히나 아스날과 리버풀 상대로 3골을 넣었다라는 거는 순도와 이 활약상이 대단히 높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쉽지 않은 상대로 득점을 했고, 2017년 이후에 리버풀이 정말 토트넘을 상대로 강해요. 근데 거기에 승리를 했잖아. 거기에도 손흥민 선수가 1조를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북런던 더비는 다 아시겠지만 홈팀이 정배예요.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는 아스날이 뭐 거의 대부분 이기고, 그 다음에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에서는 또 토트넘이 이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무승부가 나오면 상대팀이 잘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무승부를 만든 것도 손흥민 선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활약을 통해서 이달의 선수상에 확실한 수상을 한 손흥민 선수인데, 통산 4번째입니다. 이건 아마 기사들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손흥민 선수는 2016년 9월, 2017년 4월, 2020년에는 10월, 2023년에 이번에 9월까지 총 4회를 수상을 했습니다. 시어러랑 앙리,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프리미어리그 기준에서 역대 베스트 11을 꼽아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포메이션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4-4-2를 세운다고 했을 때 투톱이 보통 시어러랑 앙리예요. 뭐 윙포드에는 뭐 아자르 올라가는 경우 있고 살라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최고의 국내 공격수는 누구야? 그러면 잉글랜드 기준으로 국내 공격수 기준은 누구야? 그러면 시어러. 해외 공격수는 누구야? 그럼 앙리. 뭐 거기에 이제 아구에로가 왔다 갔다 하는 형국인데, 이 시어러랑 앙리와 어깨를 이달의 선수상 기준으로 나란히 했다. 엄청난 기록이죠. 손흥민 선수보다 많이 이달의 선수상을 탄 선수는 얼마 없습니다. 7번이 아까 얘기했었던 아구에로, 그 다음에 국내 기준으로는 케인이 있겠고요. 6회 제라드, 호날두, 뭐 더할 나위 없는 선수들이죠. 5회 루니, 네, 반페르시가 있네요. 예, 여기 있고요. 자, 그리고 4회 이제 나란히 한 선수들 동료를 보면 베르캄프, 브루노 페르난데스, 앙리, 램파드, 러시포드, 살라, 스콜스, 시어러, 바디, 그리고 손흥민. 엄청나죠? 그 다음에 이 기록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프리미어리그가 만들어진 이후에 또 대단한 기록이 있습니다. 5명밖에 없는 기록이에요. 시어러, 로비 파울러, 앙리, 케인, 그리고 손흥민인데, 이게 무슨 기록이냐? 4시즌 연속 해트트릭을 기록한 선수. 이거는 뭐 지금 얘기하는 이달의 선수상과는 좀 별개의 기록인데, 4시즌 연속 해트트릭을 하는 게 얼마나 쭉 이어서 좋은 활약을 해야 되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기록이잖아요. 근데 이 기록을 달성한 선수가 앙리, 로비 파울러, 케인, 시어러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이미 프리미어리그의 아이콘 중 하나가 됐고, 토트넘 하스퍼에는 더 이야기할 필요 없는 토전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요 시간대가 대한민국과 튀니지전 경기 앞뒤 요 정도 시간이거든요. 근데 거기 경기장에서 찍은 것 같아요. 수상 소감도 나와 있는데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인사를 드린다. 9월에 선수로 뽑힌 걸 방금 알게 됐다. 감사하고 좋은 폼을 이어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풀럼이랑 이제 다음 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얼른 토트넘 팬들에게 이 앞에 본인이 좀 이 역할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Come on the Spurs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손흥민 선수는 대한민국 팬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프리미어리그를 좋아하는 팬들, 토트넘 하스퍼 팬들에게는 이제는 뭐 절대 이름을 뺄 수 없는 최고의 선수가 됐다라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제가 직관의 맛, 이번에 또 덕현이가 조규성 선수를 만나고 온 직관의 맛 컨텐츠, 저는 이제 아스날 맨유 경기를 보고 왔잖아요. 그때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에 그 팬샵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과장을 보태지 않고 토트넘 하스퍼의 그 팬샵에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굿즈가 절반이 넘습니다. 그만큼 압도적인 이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손흥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9월에 감독상 수상을 했습니다. 버언리전 5대1로 잡았죠. 그 다음에 셰필드 2대1로 잡았습니다. 아스널과 북런던 더비 아주 최고의 라이벌전 무승부였고 리버풀을 잡았습니다. 3승 1무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충분히 탈만한 기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이 후보에 올랐던 감독들은 아스날의 아르테타, 빌라의 에메리, 그리고 에디아우 뉴캐슬, 그리고 리버풀의 클럽도 올랐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수상을 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연장 탔어요. 8월 이달의 감독, 9월 이달의 감독을 다 탔고요. 8월의 선수상은 토트넘의 제임스 메디슨이었고 9월의 선수상은 토트넘의 손흥민이었으니까 8월, 9월 선수상 감독상을 싹 쓸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 9월에 치른 프리미어리그 7경기에서 모두 다 2골 이상을 기록을 했고 이게 시즌 8월의 시작이잖아요. 시즌이. 8월 감독상, 9월 감독상을 한 팀이 쓸어간 게 19-20 시즌에 클롭 감독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해 클롭이 이끄는 리버풀은 리그 우승을 했죠. 그만큼 토트넘은 지금 당장만 놓고 봤을 때 우승을 이야기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기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첫 2달에 이달의 감독상을 모두 수상한 최초의 감독 기록입니다. 아까 클롭이 있었다고 그랬죠. 뭐냐? 부임 이후에. 클롭 감독은 15-16 시즌 이후 중도에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포스텍 감독은 이번에 부임을 했잖아. 부임한 그 시즌에 첫 달 이달의 감독상, 두 번째 달 이달의 감독상 수상한 건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에 처음이다. 그러니까 토트넘이 엄청난 기록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BC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아스날이랑 승점 동률인데 이런 시즌 시작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승점 20점을 달성한 팀들이 어느 정도 성적을 내고 있냐라고 하면 우승을 한 팀들이 많아요. 그 정도로 토트넘의 성적은 정말 고공행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토트넘은 좀 불안 요소는 있는 편입니다. 스쿼드 뎁스가 그리 두텁지는 않은 편이고 그 다음에 위기들이 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위기가 일단 11월 말에서 12월 일정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빌라, 맨시티 원정, 웨스트햄, 뉴캐슬로 이어지는 이 일정이 꽤 어렵습니다. 이 일정을 잘 버텨내고 나면 또 하나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1월 정도에 이 토트넘의 주축 선수들이 대륙컵에 차출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손흥민 선수는 아시안컵에 차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주축 선수라고 할 수 있는 미드필더진의 아프리카 국적들이 있죠. 비수마, 파페사르가 또 네이션스컵에 나가요. 그런데 이때 일정이 좀 빡세. 맨유 경기 있어요. 브랜트포드 쉽지 않은 팀이죠. 에버튼, 글쎄요. 에버튼은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때도 잔류를 막 놓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쨌든 에버튼 원정, 구디슨 파크 원정은 좀 쉽지 않을 수 있어. 그리고 브라이튼도 쉽지 않은 경기죠. 이런 일정들이 주축 자원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만약 이 11월 말 12월 일정에 아까 얘기했었던 빌라, 맨시티, 웨스트햄, 뉴캐슬 그리고 주축 자원이 빠져나간 다음에 맨유, 브랜트포드, 에버튼, 브라이튼으로 이어지는 경기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진짜 리그 유럽 대항전이 없는 상태에서 리그를 치르고 있는 토트넘은 무언가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하기에는 충분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최대한 승점을 끌어모아야 되고 벤탄쿠르가 어떻게 복귀하는지도 중요하고 겨울 이적 시장에 어떤 보강을 하는지도 중요한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이거 차치하고 일단 8, 9월 동안의 토트넘의 대단한 행보 8월 메디슨, 9월 손흥민, 8월 포스텍, 9월 포스텍 이달의 선수상과 이달의 감독상을 쓸어가고 있다. 특히나 대한민국의 손흥민은 이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레전드의 기록을 얻고 있다. 이런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의 축구 팬으로는 박수를
보낼 만한 이런 행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손흥민 선수에게 이스타TV가 또 축하의 이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부상 없이 지금 몸 상태가 100%는 아니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잘 조절하면서 이후에도 쭉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축하합니다.